여행을 다녀와야겠다고 아느님이 말했다. 2024년 첫 부부 여행이었다. 아느님은 울트라 P인지라 이번에도 출발 3일 전에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나서 주간 날씨 예보를 살펴봤다. 3박 4일 일정 중 3일 동안 비가 예정되어 있다. 그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숙박요금이었는데 이름을 알만한 호텔은 1박에 150만 원이 넘었다. 출발 3일 전이라 빈 방이 없는 숙소들도 꽤 있었다. 부부 여행으로 도쿄를 가는 것은 처음이고 나 개인적으로도 거의 10년 만에 도쿄로 가는 것인데 이전에 내가 알던 도쿄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시작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도쿄는 기대하지 않았던 벚꽃으로 우리를 반겨줬다. 올해 봄에는 이상기온으로 벚꽃 개화가 늦어졌고 벚꽃을 보려고 도쿄를 찾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보고 돌아가야 했다.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도쿄를 찾았던 우리 부부는 만개한 벚꽃을 선물로 받았다. 1박에 30만원짜리 숙소를 예약했지만 체크인하고 들어가 보니 너무 좁았다. 장인어른이 여행 용돈으로 주신 돈을 룸 업그레이드에 주저없이 썼다. 1박에 40만원짜리 숙소는 그래도 캐리어를 펼쳐둘 곳은 있는 정도였다. 230년 된 식당 사라시나 호리이 아자부주반 본점에서 국수를 먹었다. 메밀국수인데 메밀 속만 사용해서 면이 거뭇하지 않고 하얗다. 면을 특제 소스에 말아먹거나 덴푸라를 소스에 적셔 먹을 수 있는 메뉴였는데 메뉴를 하나만 시켜도 눈치를 주지 않는 대인배 식당 사장님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 덕분에 도착하자마자 먹은 첫 식사는 아주 훌륭했다. 지금 아세요? 아니 여기 다 드시고 나서 여기 부어서 네 좀 간이 맞춰서 마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소바가 차가우니까 마지막에 먹으면 따뜻하게 하려고. 그럼 원래 면수가 맛이 안 나서 간장 맛이 나게 비워서. 길을 걷다 우연히 타르트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보니 구글맵 평점이 매우 높은 디저트 가게였다. 딸기 타르트 하나와 커피를 주문했다. 크림이 정말 맛있었고 카라멜 향이 잔잔함, 파이 바닥이 아주 훌륭했다. 파이 한 조각이 대략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였지만 1인 1메뉴를 강제하지 않아서 우리같이 입 짧은 여행객에게는 정말 고마운 디저트 가게였다. 간판도 없고 구글맵에도 없는 식당에 우연히 들어갔다. 요리사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었고 마지막 테이블에 운 좋게 앉을 수 있었다. 일본어 메뉴판을 읽지 못하는 우리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맥주 2잔과 오뎅 오마카세, 수제 소세지를 주문했다. 이거다! 우리 부부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었다. 머리에 왔어. 이게 오마카세인가 보다. 무 곤약. 입니다. 블랙페퍼 소세지. 밑에 감자가 있는 것 같아. 감자 샐러드. 브런치가 맛있다는 아자부주반 카페에 갔다. 30분가량을 기다려서 야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카페였는데
뺑오쇼콜라의 바삭함이 맛있었으나 크기가 너무 작았고 라떼는 맛있다고 들었는데 특징이 별로 없었다. 기대하고 시켰던 딸기 생강 타르트는 올리브 오일 맛만 났다. 이때부터 느꼈던 것 같다. 서울에서 먹던 게 더 맛있는 것 같네. 도쿄 미드타운에서 벚꽃을 내려다보며 점심을 먹는다. 1시간가량을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고슬고슬한 현미밥이 너무 맛있다. 아, 이런 밥을 먹으려고 도쿄에 왔지 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찾아보니 간장, 된장 같은 조미료를 만드는 유명한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했다. 최근에 유행하는 메뉴인 듯한데 마파두부 요리였다. 현지인들은 거의 울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우리들만 멀쩡했다. 자극적이고 맛있었다. 나는 장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느끼함 없이 끝까지 먹을 수 있었다. 간사이 방식으로 조리하는 장어집이었는데 아내님은 이 우나주가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했다. 둘이 먹고 꽤 비싼 값을 결제했던 것 같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한국에서는 이런 맥주 맛을 못 봤다. 첫 맛도 맛있고 뒷맛도 맛있다. 샘플러 메뉴로 다양한 맥주를 한 모금씩 맛보는 것도 가능했다. 와,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몸을 끌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 아내의 의지에 이끌려 찾아간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인데 3박 4일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은 에비스 맥주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은 식당은 100년 된 돈가스 집인데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던 식당이었다. 로컬 사람들도 추억의 식당으로 찾는 것 같았다. 오므라이스는 폭신하고 맛있었고 돈가스는 생고기가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이었다. 하지만 다시 찾아갈 정도는 아니었다. 나중에 찾아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2차 식사를 했던 곳이었다고 한다. 구글맵을 찾아보면 굴욕 외교의 현장이고 가성비가 안 좋다는 평이 많이 있다. 오랜만에 찾은 도쿄는 벚꽃 선물 덕분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었고 기대했던 도쿄 특유의 섬세함 그리고 문화 강국이었던 일본의 멋이 느껴졌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놀란 점도 몇 가지 있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지하철을 탈 때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애플워치로 버스카드를 충전해서 개찰구에서 태그로 지하철을 타는 쾌감이 있다. 음료 자판기에서도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했다. 심지어 지하철역 라커룸에서도 사용이 가능했다. 결제뿐 아니라 짐을 찾을 때도 애플워치로 가능했던 것이다. 와, 놀랍다. 두 번째 놀랐던 점은 지하철에서 환승이 된다는 것이다. 10년 전에는 아마 안 됐던 것 같다. 물론 모든 노선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 운영사에 따라 서로 환승이 가능한 노선이 있었다. 세 번째 놀랐던 점은 베이커리나 커피가 훌륭하지만 더 이상 한국, 서울 커피나 빵집보다 도쿄의 그것들이 앞서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물론 식당은 좀 다른 구석이 있었지만 빵이나 커피, 서울이 더 맛있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엔저 덕분에 그런지 비행기를 탈 때부터 우리 주변에는 20대 한국인 여행자들이 많이 보였다. 40대가 되어버린 우리 부부가 노땅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온 20대 여행자들이 많이 보였다. 한국에 없는 물건들을 싹쓸이해서 여행 경비를 보태는 똑똑한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도쿄 거리의 젊은 여성들은 스타일이 대부분 검정색 긴 머리였다는 것이다. 10년 전에는 염색머리나 혹은 가발, 과장된 화장이 나에게 어색함을 주었는데 2024년의 도쿄는 누가 일본 사람인지 혹은 여행을 온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 끝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거나 말을 걸어주는 분들이 많았다. 10년 전에는 일본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 주문하려고 하면 그것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영어 주문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물어봐주고 한국말로 주문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BTS, 뉴진스 덕을 이렇게 내가 본다.
하루 3만 보, 4만 보를 걷는 강행군이었지만 도쿄 여행은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고 지금도 우리 부부는 도쿄는 또 가봐야겠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다만 4월 초에도 벌써부터 덥고 습했기 때문에 여름은 피하고 가을도 추석 지나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한다. 도쿄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애플 비전 프로를 쓴 이름 모를 오타쿠님을 포함해서 10년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변한 도쿄는 여전히 높은 문화의 힘이 느껴지고 좋은 것을 누려본 사람들의 기준 높은 삶의 수준이 느껴지는 여행지였다.